안녕하세요. 도움이 되는 금융 지식을 전하는 황금 언니입니다. 오늘은 요즘 문의가 많은 청년을 위한 전세대출 3가지 상품을 비교하고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명은 크게 3가지 파트로 진행이 될 건데요. 첫 번째는 청년 전세 상품들 전반에 대해서 아셔야 할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 전세 3가지 상품을 비교해서 표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청년 전세 각 상품의 구체적인 상품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청년 전세 상품들 전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청년분들과 전세대출 상담을 해보면 예전에는 사회초년생들이 직장을 구하고 이제 부모님들과 독립하기 위해서 오시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도 있고 소득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사회 초년생들, 그런 사회 초년생들보다 더 어린 20대 초반 되는 대학생분들도 오셔서 전세 상담을 많이 받고는 하시는데요. 자, 이분들 사정은 어떠냐면 집이 지방이셔가지고 이제 서울에 이제 집을 구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들, 혹은 부모님 댁이 학교와 굉장히 멀어서 학교 앞에 자취방을 얻으려고 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보통 대학생이시니까 소득이 없으신 경우들이 많아요. 보통은 은행은 소득이 있으신 분들과 상담을 하면은요, 해드릴 수 있는 대출이 많아요. 이제 전세 대출을 해도 되고, 안 되면 신용대출까지도 가능하죠. 그런데 소득이 없으시다고 하면은 해드릴 수 있는 상품이 굉장히 좀 제한적입니다. 왜냐면 은행은 대출 원금과 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신 분들과 대출 상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이제 상품들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청년들을 위한 전세 대출은 얘기가 좀 틀립니다. 이제 청년들을 위한 전세 대출은 무소득자이신 대학생에게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것이 가능한 것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청년들에게, 소득이 없는 청년들에게까지 특례로 보증서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은행 전세 상품은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이 나가는 것이고, 대출을 받는 사람이 대출 원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보증기관으로부터 돈을 받기 때문에, 은행은 돈을 받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큰 리스크 없이 대출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즉 무소득자라도 전세 보증서만 나오면은 은행은 큰 손해가 없다는 말이죠. 물론 이자를 연체하면 그거는 은행 손해가 맞지만은요. 그러면 그 전세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기관이 한국에는 3곳 정도가 있는데, 가장 혜자스럽게 가장 이제 많이 보증서를 쉽게 발급해 주는 기관이 한국주택금융공사예요. 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공적 기관입니다. 자, 이 기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특례로, 특별한 예로 청년들에게는 소득이 없는 청년들에게까지 소득을 보지 않고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가능해서 은행에서도 청년 전용 전세 상품들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한도 상담은 꼭 은행에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보증서가 나와도 은행들의 기준에 따라서 한도를 조금 다르게 산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또 만약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상품들의 한도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전세집 구하는 게 정말 어렵다 이렇게 하시면요, 그때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즉 허그에서 발급해주는 보증서로 취급되는 전세대출 상품들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제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전세대출이라는 영상을 통해서 담아놨기 때문에 그 앞전 영상을 찾아보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파트로 청년 전세 상품 3가지를 표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청년 전세 상품은 4가지 질문을 통해서 나에게 적합한 상품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은 첫 번째,
조건은 무조건 무주택자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소득과 나이, 특히 나이가 굉장히 중요해서 지금 나이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세금은 얼마인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네 번째는 한도와 금리 어느 쪽을 우선시하는가를 먼저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질문들을 가지고 지금부터 표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표는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전세대출 상품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중기청 버팀목, 정확한 명칭은 중소기업 취업청년 버팀목 상품이고요. 두 번째는 청년 전용 버팀목 상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은행 청년 맞춤 전세대출입니다. 자, 금리가 낮은 쪽부터 금리가 높은 쪽으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열을 했고요. 왼쪽 두 가지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 보증서로도 대출이 나오고 허그에서도 보증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품이 은행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같은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서로 대출이 취급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표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세 가지 상품은 모두 무주택자만 취급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연령이 좀 중요한데 청년 전용 상품이다 보니까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까지만 이 대출은 취급이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대출 다 모두 다 공통적인데 중기청 버팀목만 더 추가적으로 이런 혜택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력을 이행한 분이시라면은 병력 이행한 기간을 만 34세에서 더해가지고 그 기간까지도 대출이 취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중기청 버팀목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대주나 아니면 세대주 예정자가 취급이 가능한데요. 이 세대주 예정자가 취급이 가능하다는 점은 굉장히 파워풀한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부모님과 독립하지 않으셔도 그런 청년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1개월 이내에 세대주 등록을 하셔가지고 주민등록 등본만 제출하시게 되면은 세대주 예정자로 보기 때문에 세대주 예정자도 이렇게 세 대출 다 취급이 가능하다는 점은 청년 전세 상품의 가장 파워풀한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소득이 있으신지 여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중기청 버팀목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죠. 사실 원칙상으로는 이론상으로는 무소득자도 취급은 가능하기는 한데 중소기업에 근무를 하신다는 조건 때문에 사실 상구에서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면서 무소득자이신 분들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무소득자는 취급이 안 된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고요. 그 다음에 소득 같은 경우에 중기청 버팀목은 3,500만 원 이하의 연봉을 가지신 분들이 취급이 가능하고 버팀목 상품의 특징이죠. 버팀목 상품은 자산 검증이란 걸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공사에서 검증을 하는데 그 금액의 기준이 2.9억 원 이하의 자산을 소유하신 분들에게만 대출이 나갑니다. 그리고 청년 전용 버팀목 같은 경우에는 무소득자도 취급이 가능하고요. 연봉이 있으시다 하시면은 연봉은 5천만 원 이하의 연봉까지 대출이 취급이 가능하고 버팀목 상품이기 때문에 요것도 자산 검증, 즉 2.9억 원 이하의 순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대출이 취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은행 청년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도 무소득자가 가능을 하고 연봉이 있다, 연소득이 있다 하시면은 연 7천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지신 분들에게 대출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대학생분들, 소득이 없으신 대학생분들에게 KB국민은행에서 이제 전세 대출이 나가고 있는 게 거의 은행 청년 전세로 지금 대출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지 그리고 전세금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는데요. 중기청 버팀목 같은 경우에는 전세집의 규모가 85제곱평방미터 이하여야지만 되고 그 다음에 전세금은 2억 원 이하여야지만 대출이 취급 가능합니다. 85제곱미터라고 하지만 85제곱미터가 그렇게
여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시지 않으셔도 되는 게요. 한 25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원룸 같은 경우에는 한 25평을 넘어가는 거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청년 전용 버팀목 같은 경우에도 85제곱미터 이하의 집과 그리고 전세금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집이 취급이 가능해요. 지금 보면 1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조금 범위가 전대집의 범위가 조금 작은 게 청년 전용 버팀목이란 거 이렇게 유념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은행 청년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는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고요. 수도권이 5억 원 그리고 지방이 3억 원인 전세집에 대해서 대출이 취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 한도와 금리는 이 영상의 뒤쪽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일단 대략만 설명을 드리자면 중기청 버팀목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의 80%에서 100%까지 대출이 되고요. 여기서 100%라고 표현한 부분은 허그, 그러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나오는 보증서로 대출이 취급할 때는 100%까지 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가 나오는 경우에는 전세금의 80%까지만 대출이 됩니다. 그런 점은 유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년전원 버팀목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의 80%에서 이것도 허구 보증서로도 대출이 취급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100%까지는 되는데 이것도 최대 금액은 7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최대 금액도 적고 전세집의 그 전세금의 규모도 1억 원 이하로 굉장히 적기 때문에 청년전원 버팀목 같은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있는 전세집의 그런 범위 자체가 조금 작은 편, 그러니까 좁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은행 청년 전세 대출 상품 같은 경우에 는 전세금의 90%까지도 대출이 취급 가능하고요. 최대 1억 원에서 KB국민은행 기준으로는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카카오뱅크가 이 대출이 취급이 가능해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록상은 그러니까 안내장에는 2억 2,200만 원까지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소득이 있으신 분들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는 연 1.2%, 중기청은 1.2%고요. 청년전용 버팀목 같은 경우에는 연 1.5%에서 2.1%입니다. 그리고 은행 청년 전세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은행마다 대출 금리가 다 틀린 편인데 KB국민은행 기준으로는 연 지금 1.8%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있으시다면, 지금 직장을 다니시고 계신다면 중소기업 취약 청년 버팀목 상품을 포커스로 해서 전세집을 알아보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중소기업이라는 범위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한 번만 월급을 받아도 그 한 번 받은 월급으로 연간소득으로 환산이 가능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이 중기청 전세대출의 대상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출 한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 편이고요. 사실 소득이 있다면은 전세 대출, 다른 상품들도 대출 한도는 잘 나오고요. 심지어 신용대출을 해서라도 대출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폭넓은 상품들 중에서 금리가 조금이라도 저렴한 쪽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연금리가 1.2%인 중기청 버팀목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득이 없으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특례보증서가 나오는 은행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을 먼저 알아보세요. 대출 한도가 1번 보증서에 비해서 조금 더 나오는 편이고 물론 신용등급이 좋다는 가정 하에겠지만요. 그리고 중기청은 중소기업에 취업을 해야지만 대출이 취급되니까 직장이 없으신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기청 대출에 해당 대상자가 아예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이시고 무소득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요. 일단 대출 한도가 많이 나오는 상품 쪽으로 좀 알아보시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리고 높아심에 혹시나 은행청년 맞춤 전세대출로 한도가 너무 적게 나와서 집을 구하기가 조금 힘들다 하신다면, 그럴 때는 이제 허금 보증서로 대출을 진행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하거든요. 근데 허금 보증서가 나오는 집들 자체가 구하는 게 조금 어렵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실 수는 있지만, 아무튼 한도가 적게 나와서 고민이다 하시면은요, 너무 집착하시지 마시고 허구 보증서 대출이 나오는 그런 집으로 다시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세 번째 파트인 각 상품의 대출 한도와 금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중기청 버팀목에 대한 대출 한도와 금리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중기청 버팀목의 보증서 자체가 소득을 기반으로 상환 능력을 따져서 보증서 한도가 나오는 구조예요. 그래서 대출 한도는 여기 보시면은 호당 대출 한도 1억, 그리고 소유자금 한도인 전세금의 80% 수준, 그리고 보증서의 대출 한도인 연간 소득으로 산정되는 연간 인정소득을 산정을 해서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작은 금액이 대출 한도로 산정이 되는 구조입니다. 보증서 대출 한도는 연간 소득 구간에 따라 연간 인정소득이 이렇게 나오는 구조고요. 연간 소득 구간을 한번 살펴보자면 1,500만 원 이하시다 하시면 연간 인정소득은 3,000만 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연간 소득이 1,500만 원 초과하시고 2,000만 원 이하시다 하시게 되면은 연간 소득에 곱하기 3을 하시면 되고요. 2,000만 원을 초과하신다 하면은 3.5를 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연간 인정소득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0.9를 나누어 주시게 되면은 보증서 대출 한도의 대략적인 게 나옵니다. 근데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절대 정확한 건 아니니까 참고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로 조금 보여드릴게요. 중소기업 취업자이시면서 연봉이 3천만 원이시고 전세금이 2억 원 집에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상황 하에서 이제 전세 대출 한도를 한번 살펴보자면, 전세금에 2억 원이라고 하셨죠. 2억 원이라고 했으니까 전세금 2억 원 곱하기 80%에서 1억 7천만 원이 그 대출 소유자금 한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호당 대출 한도 같은 경우에는 최대 1억 원이라고 했죠. 그리고 보증서 한도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이 연간 소득이라고 하셨으니까 3천만 원인 구간은 2천만 원 초과 구간, 그러니까 거기에 3.5로 곱하게 되고 거기에 0.9를 나누게 되면은 1억 1,6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세 가지 금액 중에 가장 작은 금액이 1억 원이니까 이분의 대출 한도는 대략적으로 한 1억 원 정도 나오겠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이 대출 한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는 은행을 가셔가지고 시스템을 통해서 상담을 받아서 정확한 금액을 받아보셔야지, 요거는 그냥 대략 짐작하는 거고요. 정확한 대출 한도는 아니라는 점은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보증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로 하지 않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해주는 보증서로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전세금의 100%까지도 대출이 되는데, 그러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자, 허그 보증서가 나오는 집의 조건이 이건데요. 전세 보증금에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보다 작아야지만 허그 보증서가 발급이 되는데, 이런 경우 이제 어떤 거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전세 보증금이라고 표현된 거는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집의 전세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이 있고 전세 대출 금액이 있는데요. 이거는 전세 보증금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대출 금액보다 보증금이 더 큰 금액이죠.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이라는 걸 꼭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선순위 채권은 어떤 거냐면, 이제 그 등기부등본에 보시면은 1구에 표시되어 있는 근저당 설정액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방방마다 그 전셋집이 들어가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그 전세가 들어가 있는 그 가구들의 전세금의 합이 선순위 채권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허그 보증서가 나오기 위해서는 전세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주택 가격보다 작아야지만 전세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그런 집들 찾으셔야 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중기청의 대출 금리는 1.2%인데요. 이게 1.2%의 개념을 조금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기한 연장하는 것까지 1.2%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세계약을 2년 한다는 가정하에서는 2년이 지나서 첫 번째 기한 연장의 기회가 돌아오죠. 그래서 기한 연장을 하시게 되면 또 2년을 연장한다 가정하면은 이제 총 4년 동안에 1.2%로 대출금리를 적용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2회차 기한 연장 시점인 그러니까 4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 상품 금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점을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중기청 버팀목들이 기한 연장에 막 돌아오는데 제일 이제 민원은 아니지만 난 설명 못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제 대출 원금의 10%를 갚지 않으시면 버팀목 상품들은 대출 금리가 0.2%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1회차 기한 연장 시점에 원금의 10%를 갚지 않으시면은 0.1%가 올라가지고 여기 1.3%로 기한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이제 설명을 못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점 조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회차 기한 연장 시점에 1.2%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대출 당시 소속 기업과 같아야 하거나 고용보험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야지만 1.2%로 적용이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와 금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앞에서 살펴봤다시피 청년전용 버팀목 같은 경우에는 전세집의 금액이 1억 원이고 1억 원 이하의 집이 취급이 가능하고 전세대출의 최고 한도가 7천만 원까지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소개드린 세 가지 상품 중에서 가장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좀 작은 편이고 대출 한도도 작은 편이라서 청년 전용 버팀목 상품을 적극적으로 이제 추천해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해당이 되신다면 금리가 저렴하시기 때문에 이제 찾아보셔도 되는 건데요. 일단은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무소득자도 취급은 가능한데 무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대출 한도를 운영하는 방향이 은행들마다 조금씩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품의 대출 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이 상품은 은행에 가셔서 직접 상담을 받으셔야지 대출 한도를 이제 알아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대출 최고 금액은 7천만 원이라는 점 좀 유념하시면 되고요. 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서 1.5%에서 2.1% 사이인데요.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시다 하시면은 연 1.5%, 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시고 4천만 원 이하시다 하시면은 연 1.8%, 그리고 소득이 4천만 원 초과하고 5천만 원 이하시다 하시면은 연 2.1%가 됩니다. 이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특대로 발급해주는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증서 자체를 발급할 때도 상환능력으로 보증한도를 산정하는 것이 아예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 즉 무소득자도 취급이 가능한데요. 일단 보증서가 나와도 은행 자체적인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다시 운영하는 부분이 남아 있어서 대출한도가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별로 조금 운영 기준이 다를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품에 대한 대출 한도도 직접 은행에 문의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대출 최고 한도 금액 부분도 은행별로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최고 한도를 1억 원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최고 2억 2,200만 원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그래서 좀 번거롭지만 은행을 통해서 확인을 직접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뱅크에서도 이 대출이 취급이 되고 있으니까 쉽게 어플을 통해서 접속하셔서 대출 한도를 확인하시셔도 됩니다. 그리고 대출 금리 또한 각 은행마다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2021년 7월 16일 기준으로 연 1.8%로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대출 금리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정부 정책에 부합되도록 이제 청년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한 방향으로 운영이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1.8%면은
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금리는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서 상담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무소득자이시면서 대학생인 분들에게 이 대출이 이제 KB국민은행 기준으로는 좀 많이 나가고 있는 편이고요. 대부분들 이제 금리 면에서 만족을 하고 돌아가시는 편입니다. 자, 이것으로 청년을 위한 전세대출 상품 3가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